유럽연합의 인공지능 법안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인한 윤리적,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 법안입니다. 2014년 3월 EU 의회를 통과하고 5월 EU 이사회 승인 후 2014년 8월 1일 공식 발효되었으며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법은 위험 기반 접근법을 취하는 것이 특징으로 AI 시스템을 4가지 위험 수준으로 분류하고 각 수준에 따라 다른 규제를 적용합니다.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등 EU의 기본 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AI는 전면 금지됩니다. 사회적 신용점수화 시스템이나 인간을 교묘히 조종하고 속이는 AI, 실시간 원격 안면인식 AI 등에 해당하며 이러한 AI는 아예 시장 출시나 사용 자체가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해 금지된 AI를 사용하면 최대 3천만 유로 또는 전 세계 매출의 7%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안전이나 권리에 중대한 위험을 줄 수 있는 분야의 AI가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교통, 에너지 등 중요한 인프라의 안전관리, 의료진단, 교육, 고용, 금융, 치안 및 사법 분야 AI 등이 포함됩니다. 고위험 AI 시스템을 개발, 배포하려면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사전 위험 평가와 완화 계획, 데이터셋의 높은 품질과 비차별성 확보, 결과 추적을 위한 로그 기록, 철저한 기술 문서화 및 사용자 대상 정보 제공, 적절한 인간 감독 장치, 높은 수준의 신뢰성, 사이버 보안, 정확도 확보 등이 요구됩니다. 고위험 AI는 정부 지정 평가 기관의 적합한 평가를 통과해야만 EU 시장에 출시될 수 있습니다. 위험도는 낮지만 투명성 요건이 부과되는 경우입니다.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는 챗봇이나 이미지 생성기 같이 사람들이 AI임을 모르고 접할 가능성이 있는 시스템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AI를 사용할 때는 이것은 AI가 생성한 것임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챗봇이라면 대화 상대가 기계임을 사용자에게 알려야 하고, 생성형 AI가 만든 이미지나 영상이라면 그것이 AI 생성 콘텐츠임을 식별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사람을 사실적으로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나 공익 관련 정보성 콘텐츠에는 명시적인 AI 생성 표시를 요구합니다. 일상적이고 위험이 매우 낮은 AI들로 별도의 규제 의무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AI 기반 게임이나 추천 시스템, 이미지 보정 툴 등은 이 범주에 속하며 일반적인 상업용, 개인용 AI는 대부분 여기에 해당합니다. EU AI 액트는 이처럼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을 촉진하면서도 위험은 통제하려는 균형점을 찾고 있습니다. EU는 GDPR처럼 이번 AI법을 통해 글로벌 표준으로 나서려 하고 있으며 실제로 EU에 진출한 기업이 아니어도 EU 시민에게 AI 서비스를 제공하면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전 세계 기업들이 대응이 필요합니다. 건축 설계나 시각화 분야 종사자도 EU 시장과 무관하지 않다면 이 법의 내용을 이해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U AI법은 주로 안전, 의료, 금융, 치안 등의 분야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건축 설계와 시각화 분야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재 건축 분야에서 활용하는 AI 기술들은 주로 이미지 생성이나 최적화 도구 등으로 비교적 위험도가 낮은 편이라도 앞으로 규제 환경 변화에 따라 몇 가지 영향이 예상됩니다. 건축가들이 사용하는 AI 기반 설계 보조 툴이 EU 기준에서 고위험으로 분류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만약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자동 평가하는 AI처럼 인명 안전과 직결된 시스템이라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 구조 설계에 AI를 활용해 자동으로 부재를 계산하거나 건물 안전성을 평가한다면 이는 제품의 안전성에 영향을 주는 AI로 간주되어 엄격한 요건을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고위험군 AI 도구를 도입할 땐 위험 평가와 검증 절차를 거치고 관련 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법 준수 준비가 필요합니다. 최근 건축 시각화 작업에 딥러닝 이미지 생성을 활용해 렌더링이나 컨셉 이미지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때 EU AI법의 투명성 의무에 따라 AI가 생성한 이미지임을 적절히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 프레젠테이션에서 AI 생성 이미지를 실제 사진처럼 사용한다면 청중이나 클라이언트에게 해당 이미지가 AI로 만든 구상도임을 분명히 설명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특히 홍보 자료나 공공에 공개되는 자료에서는 이미지 조작이나 오해 소지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AI가 생성한 설계안이나 도시계획 시나리오를 활용할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책임 소재와 신뢰성 검증이 중요해집니다. 예를 들어 AI가 제안한 도시개발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이 특정 집단에 불이익을 주거나 편향된 데이터로 만들어지지 않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EU AI 액트는 고위험 AI에 대해 데이터 편향 방지와 인간 감독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건축 도시 분야 전문가들도 AI 결과를 맹신하기보다는 전문가의 판단으로 거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만약 AI의 오류로 설계상 문제가 발생하면 법적 책임은 결국 이를 채택한 전문가나 회사에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요약하면 건축 및 시각화 분야의 AI 활용은 상대적으로 저위험 영역이 많지만 투명성 확보와 신뢰성 검증 측면에서 EU AI 액트의 영향이 서서히 느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건축 전문가들도 AI를 단순 도구 이상으로 보고 그 원리와 한계, 규제 요건을 염두에 두고 활용해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 AI 규제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건축사, 시각 디자이너,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다음 사항을 유념하고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이 사용하는 AI 기반 소프트웨어나 서비스가 어느 위험 등급에 속할지 가늠해야 합니다. 단순 이미지 생성이나 보조 분석 툴은 대체로 저위험이나 제한된 위험이겠지만 만약 생명,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능을 쓴다면 고위험 요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해당 AI 솔루션 제공사가 이유 요건을 준수하는지, 필요한 경우 CE 인증 등 적합한 평가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과정에서 AI를 활용했다면 내부 및 외부 커뮤니케이션에서 투명성을 갖춰야 합니다. 클라이언트에게 AI가 어느 부분에 사용되었고 결과를 어떻게 검증했는지 설명하거나 최종 산출문 중 AI가 생성한 이미지나 영상에는 AI 사용 표기를 하는 것이 신뢰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도시계획처럼 공공의 영향이 큰 분야에서 AI 분석 결과를 제시할 때는 출처와 한계를 밝혀 시민들의 이해를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AI가 제안한 설계 또는 데이터 분석 결과는 전문가의 판단을 거쳐 보완되어야 합니다. 법적으로도 고위험 AI에는 인간의 최종 결정 개입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AI가 도출한 디자인이나 지표를 그대로 쓰지 말고 설계 기준 충족 여부나 현실 적용 가능성을 사람인 전문가가 교차 점검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참고로 HITL, 휴먼 인 더 루프라는 말이 있습니다. 휴먼 인 더 루프는 인간지능과 인공지능을 모두 활용해 머신러닝 모델을 생성하는 인공지능의 한 분야입니다. 이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AI 도구에 프로젝트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AI가 생성한 결과를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유출, 저작권 문제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클라우드 AI 서비스에 건축 도면을 업로드하면 민감 정보가 외부로 나갈 수 있으므로 계약서상의 데이터 보호 조항을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생성 AI가 만들어낸 이미지나 디자인의 출처가 모호한 경우 추후 저작권 시비가 붙지 않도록 해당 결과물의 사용 권한을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 차원에서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직원들이 이를 숙지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AI 생성 이미지를 공식 제안서에 활용할 때는 출처를 밝힌다거나 AI 결과는 반드시 2인 이상의 검토를 거친다 등의 내부 정책을 세워두면 향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이 수월합니다. 또한 AI 원리에 대한 기본 교육, 관련 법규에 대한 정기적 업데이트 교육을 통해 팀의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런 대비를 통해 건축인들은 AI법 규제로 인한 불확실성을 줄이고 오히려 신뢰성 있는 AI 활용을 경쟁력으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EU의 AI 액트 제정은 다른 국가들에게도 자극을 주어 글로벌하게 유사한 규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EU처럼 단일한 연방법은 아직 없지만 가이드라인 수준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2022년 백악관은 AI 권리장전을 발표하여 차별 방지, 투명성, 안전성 등의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정부의 규제 방향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2013년 10월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기관이 생산하는 AI 생산 콘텐츠에는 워터마크를 넣을 것 등을 지시하며 AI로 인한 민권 침해, 안보 위험을 방지하도록 다양한 조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미국 의회에서도 AI 출력물 명시 법안 등이 발의되어 논의 중입니다. 아직은 업계 자율과 기존법 적용으로 대응하는 편이지만 투명한 AI 활용과 책임성에 대한 요구는 미국에서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2023년에서 2024년 사이 EU 법안을 참고하여 인공지능 기본법을 준비했고 마침내 2014년 12월 세계에서 아시아 최초로 종합적인 AI 법률인 인공지능 발전 및 신뢰 확보 기본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은 2026년 1월 시행 예정이며 AI 개발자, 제공자에게 투명성, 안전성, 위험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등 EU AI 액트와 유사한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 서비스 결과물에 대해 이용자가 그것이 AI 산출물임을 알 수 있도록 명확히 고지하도록 요구하며 영상이나 이미지를 AI로 생성한 경우에도 그것이 실제가 아님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예술 창작물 등은 표시 방식에 대한 일정한 재량을 두어 작품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연성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법은 고위험 AI를 에너지, 의료, 교통, 공공안전처럼 인명이나 권리에 큰 영향을 주는 분야로 규정하고 별도 관리하게 했습니다. 눈여겨볼 점은 한국 AI 기본법 역시 해외 기업이라도 한국 시장에 AI 서비스를 제공하면 적용된다는 조항이 있어 글로벌 기업들에게 국내 대표자를 지정하게 하는 등 역의 적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는 EU의 접근과 맥을 같이 하며 향후 건축 시각화 소프트웨어 기업 등이 한국에서 AI 서비스를 제공할 때도 법 준수를 고려해야 함을 뜻합니다.
건축인들이 이제는 AI를 단순한 이미지 자동 생성기 정도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통제하는지 자체가 전문가 역량의 일부가 되고 잘못 활용할 경우 법적, 윤리적 책임이 따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후 AI 액트와 각국의 규제 흐름은 AI를 잘 몰라서 저지른 실수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건축가와 디자이너에게 AI는 창의력을 확장시켜주는 멋진 도구입니다. 과거에는 수작업으로 일주일 걸리던 렌더링을 몇 분 만에 만들어내고 수천 가지 디자인 옵션을 AI가 제안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물이 편향되었거나 오류가 있다면 책임은 결국 이를 사용하는 우리 인간에게 돌아옵니다. AI가 내부적으로 어떤 데이터로 학습했고 어떤 한계를 지니는지 이해해야만 우리는 그 결과를 올바로 해석하고 보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가 만든 도시계획 시나리오가 특정 연령층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했다면 그걸 알아채고 수정하는 것은 전문가의 몫입니다. 이러한 통찰은 AI의 작동 원리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리스크를 인지할 때 가능합니다. 궁극적으로 건축 분야의 미래 경쟁력은 AI를 잘 활용하는 능력과 동시에 책임있게 활용하는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규제를 준수하는 것은 최소한의 요구사항이고 AI를 윤리적으로 설계 프로세스에 녹여내면 클라이언트와 대중의 신뢰를 얻는 품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버튼 한 번으로 이미지를 뽑아내는 기술자는 AI로 대체될 수 있지만 AI의 제약을 이해하고 창의적 비전을 담아낼 줄 아는 진짜 전문가는 언제나 필요한 법입니다. 앞으로도 변화할 AI 관련 법, 정책 흐름을 지속적으로 학습하면서 기술과 디자인, 그리고 인간 중심 윤리의 균형을 맞춰나가는 현명한 건축가가 되시길 바랍니다.